봅시다. 그림 가는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강자성 막대를 솔레노이드에 넣고 전원장치에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막대를 솔레노이드에서 꺼낸 다음에 A가 코일 쪽을 향하게 하여 PN 접합 다이오드와 전구가 연결된 코일에 접근시켰대.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이오드가 붙어있을 때는 순방향이 아니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 라고 가르쳐줬지. 그런데 보니까 전구에 불 들어온 거 보이지? 그렇다는 건 A를 접근시켰을 때가 순방향이라는 거야. 현재 이게 순방향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A 쪽이 N극인지 S극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 그치? 자, 그러면 전원장치 가지고 확인해보자. 가를 보고 확인할게요. 전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앞으로 감겼잖아요. 이렇게 감아야 되지. 그러니까 A 쪽이 S극이고 앞쪽이 N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냈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지금 A가 S인데 S를 가까이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코일 입장에서는 S를 밀어내야 되니까 오른쪽이 S극이 되고 왼쪽이 N극이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도 괜찮니? 그렇다면 손 이렇게 접어보면 이렇게지. 그렇다면 전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 맞아? 다이오드는 전류가 그대로 지나가. 건전지는 뒤로 돌지만 다이오드는 지나가는 거야 그냥. 그렇다면 X가 P형이고 Y가 N형이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럼 볼게. 막대의 A쪽은 S극이다. 맞고. 나에서 X는 N형 반도체이다. 아니지. P형 반도체지. 다음에 나에서 강자성 막대를 코일에서 멀리 해. 그러면 이거 순방향이야? 역방향이야? 역방향이지. 멀리 할 땐 역방향이지. 왜? 지금 현재 가까이 할 때가 순방향이니까. 그러면 불이 켜지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알았지? 그래서 멀리 하면 역방향이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됐지?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있을 때는 뭘 신경 써야 돼? 불이 들어왔다. 아, 얘 순방향이구나.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이 되면 절대 불은 들어오지 않구나. 또는 전류는 끊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4번. 자, 그림 가는 연직 방향의 강한 외부장이. 자, 그렇다면 지금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다 얘를 놓아놨잖아. 잘 봐. 얘가 분명히 끄집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유도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건 당연히 얘가 강자성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자, 지금 이게 균일한 자기장 내부에서 이 화살표가 나타내는 거는 위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화살표의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야 이 소리야. 그렇다면 강자성체도 똑같이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으로 자기화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A는 N극이야. 그리고 아래쪽이 S극이야. 그런데 S극을 만약에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는 실험을 해볼 거야. 잘 봐. X는 반자성체 아니고 강자성체라고 이야기했지요. 나에서 X의 A는 N극이다. 당연히 맞고. 나에서 X가 P를 지날 때라는 건 이로 떨어지는 상황이야. 그럼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었잖아. 그치? 그럼 N극이 멀어지고 있는 거지. P를 지날 때는. N극이 멀어지니까 멀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코일의 아래쪽이 S극이고 위쪽이 N극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아니지. 이렇게 하니까 니은이지. 니은이지. 니은 방향이지. 니은 방향. 아, A는? 됐어요? 그 다음에 다에서 X와 Y 사이에는 자 X, Y는 강자성체나 반자성체 중에 하나래. 그럼 X가 강자성체면 Y는 반자성일 거 아니야. 그치? 강하고 반은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지? 그래서 얘도 맞아요. 답은 4번이 아니다. 5번이에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좀 헷갈리대. 잘 들어. 지금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여기 막대의 오른쪽 부분이 나오는 방향인지 들어가는 방향인지부터 우리가 찾아야 돼. 그럼 얘가 이렇게니까 오른쪽은 나오는 이지. 맞아? 그러면 얘가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을 일단 하고 시작하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P를 이쪽 방향으로 쭉 당기고 있어. 그럼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야?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야? 얘가 이렇게 쭉 당기고 있어.
강이야, 약이야? 뭘 땡겨요? 아니, 얘는 그대로 놓고 이 녀석을 이쪽으로 당기고 있다고. 야. 자기장은 전류 막대에 가까울수록 세고 멀어질수록 약하잖아. 피를 옮기는 거야? 피를 땡겨? 진짜 이 웬스데이들 정말. 그래. 그러면 B는 R분의 I지. 당연히 약해지지. 왜냐하면 거리하고 자기장의 세기는 반비례잖아. 거리가 커지면 자기장은 약해지겠지. 그치? 그럼 약해진단 말이야. 약해질 때는 같은 방향으로 좀 이야기했잖아. 자, 얘는 약해진다는 이야기는 점점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고 있어, 이 소리야. 감소하고 있을 땐 선생님이 아까 같은 방향이야 라고 가르쳐줬잖아. 그럼 무엇이 같은 방향이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이 직선 도선 때문에 형성된 얘가 기본 방향이란 말이야. 나오느니 그럼 같은 방향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X쪽으로 움직이면 같은 방향인 나오는 방향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자 만약에 플러스 Y 방향이라는 건 어느 쪽이냐면 얘를 위로 움직이겠다는 거야. 자 이거면 봐봐. 거리 일정하지? 일정한 상황에서 그냥 움직이면 유도줄로 흐르지 않겠지. 이해되지? 얘는 그러면 플러스 X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면 자 그럼 얘는 시계야 시계 반대야? 이렇게. 시계 반대. 그럼 기억 틀렸네. 시계 아니고 시계 반대. 그 다음에 P를 플러스 Y 방향으로 움직이면 유도줄로 흐르지 않는다고 방금 이야기했어. 흐르지 않는다. 왜냐면 거리가 일정하다는 건 정지해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야. 자, 그 다음에 P를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움직이면 유도줄로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만 맞는 거예요. 알겠죠? 알아들었어? 그 다음에 506번. 자, 이제 이게 506번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처음 봐서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연습했던 건 자석이 가까이 오거나 멀어지거나 이런 걸 연습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 그림상에 자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누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냐면 코일 A가 자석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석. 알았지? 자석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석이라면 얘가 가까이 내려왔다가 멀어졌다 해야 되잖아. 거리가 달라져야 되잖아. 근데 얘는 지금 고정된 상태잖아. 그럼 누가 거리의 역할을 하는 거냐면 전류의 세기. 전류가 만약에 세졌어. 그럼 얘는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야. 거리가 가까워지는. 이렇게 해줄게. 자기장이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전류가 만약에 약해졌어. 그러면 자기장도 약해졌어. 라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돼. 알았지? 그럼 봐봐. 지금 일단 자석의 방향부터 찾을게. A가 코일이니까 플러스면 전류가 여기서 올라갈 거야. 이렇게. 그럼 얘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맞지? 맞아요? 그렇다면 코일 A 아래쪽이 N극이고 위쪽이 S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볼게. 전원장치의 전압과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이야기는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지도 않고 작게 하지도 않겠어 이거잖아. 유도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이게 마치 자석을 정지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야. 알았지? 그래서 얘는 흐르지 않는다야. 그 다음에 니은 가변 저항의 저항값이 커져. 자, 저항이 커져요. 그럼 전류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아까 선생님 전류가 작아지면 자기장도 작아지는 효과라고 가르쳐줬지. 그렇다면 자 자석이 멀어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니은의 가변 저항을 니은 해보자. 자, 니은의 저항이 약해지면 전류가 작아지는 거니까 멀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N극이 멀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위쪽이 당겨야 되니까 S극이 되고 아래가 N극이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얘 똑같이 이렇게네.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네. 이렇게. 됐어? 그러면 방향은 A, G, B여야지.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 됐어? 그 다음에
가변 저항의 저항값이 작아졌어. 자, 그럼 이번에는 저항이 작아졌대. 그럼 전류 어떻게 돼? 세지지. 맞아? 전류가 세지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위쪽 방향. 이거 해볼게. 자, 디귿 해볼게요. 잘 봐. 잘 들어. 자, 만약에 저항이 작아졌어. 그렇다면 전류가 세지는 거는 얘가 내려오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위쪽이 무슨 극이 돼야 돼? N극이 돼야 되고 아래쪽이 S극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자기장의 방향이야. 그러면 자기력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 선생님이? N에서 나와서 S. 그러면 외부에서는 당연히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일 거야. 이해되지? 근데 선생님이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S에서 N 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정상이지. 위쪽 향하는 거 맞아?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예요. 이해되죠? 진짜 이해돼? 완전 이게 좀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막 저항 신경 써야지, 전류 신경 써야지, 그리고 자석은 없는데 전류가 세지면 자석이 내려오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고 하지 하니까 엄청 헷갈리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좀 어려운 문제인 거는 맞아.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잘 됐어요? 아유, 하품하지 마.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만 잘 들으면 사실 다 할 수 있어. 한 번만 잘 들으면. 자, 왜냐하면 지금 아까 창희가 얘기했던 점점 들어갈 때 세지고 빠져나올 때 약해지고 이거 있지? 그게 이거야. 뭐냐면 지금 자기선 속의 변화율을 가지고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기선 속의 변화율이라는 거는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단면적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실험은 보면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라는 거 보니까 무엇이 일정한 상태냐면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한 상황에서 실험을 하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돼? 면적이 커지거나 작아져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면적이 점점 커져. 그러면 자기선 속도 커져. 반대로 면적이 작아지고 있어. 그럼 자기선 속도 작아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다면 A는 지금 균일한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렇다면 면적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면적이 커진다는 건 자기선 속의 변화율도 커진다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증가하는 상황인 거잖아. 맞니? 그러면 이건 A야. 증가하는 상황이면 선생님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반대. 그러면 선생님 아까 뭐라 했어? 반대인데 뭐의 반대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무엇이 기준이냐면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의 방향이 기준이야. 그럼 지금 균일한 자기장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잖아. 맞지? 보여? 이게 기준이야. 이 기준을 가지고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이야기할 거야. 자, 그렇다면 자, 반대 방향이면 들어가는 것과 반대면 뭐 해야 돼? 나오는 이어야 되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B 봐봐, B. B는 면적이 변하고 있어, 그대로야? 그대로. 그대로야. 그러면 얘는 면적이 옳지, 일정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델타 파이가 0이야. 그럼 유도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여기도 이해돼? 여기는 그래서 B는 유도전류 흐르지 않는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C 해보자, C. 자, C는 여기다 쓸게, C. 자, C는 면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감소하고 있지.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자기선 속 변화율도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선생님 감소할 때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렇다는 건 기준인 방향이 들어가는 이니까 얘도 역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었어 라는 이야기잖아. 괜찮아? 그리고 나서 해보자. 자, A에서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 속은 증가한다. 당연히 맞지. B에서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얘도 맞지. 디귿. C에서 유도전류의 방향은 A와 반대이다. 얘도 맞네. 그래서 5번이에요. 알았죠? 이해했어요? 네. 다음에 508번. 자, 해볼게. 얘는 몇 구간으로 나눠야 되냐면, 자, A,
사실 B는 흐르지 않지. 그치? 그 다음에 C, E를 신경 쓸 거야. 알았지? 왜냐하면 B하고 D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면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 일정하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거는 유도절이 흐르지 않아 이 소리니까. 그럼 이제 A부터 해보자. A하고 C하고 E만 해볼게. 자, A 지점이에요. A 지점은 영역 1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맞지? 들어가고. 영역 1번으로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고. 그럼 이거는 증가야, 감소야? 어? 옳지. 증가죠. 네. 얘는 증가야, 증가. 그래서 선생님 증가면 네, 반대 방향이라고 했잖아. 그럼 방향 신경 쓰자. 지금 A 영역은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나오는 방향이었어. 그러면 나오는 방향의 반대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우리는?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C 하자. C. C는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왜냐하면 영역 1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역 2번으로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맞니? 그러면 나오고 있을 때는 감소한다는 이야기이고 감소할 때는 같은 방향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리고 들어갈 때는 증가야 라고 했고 얘는 반대 방향이야 라고 했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봐. 기준이 다르단 말이야. 잘 봐. 영역 1번의 기준은 아까 얘가 나오는 방향이 기준이었어. 그럼 같은 방향이면 얘도 역시 나오는 이어야 되는 거잖아. 맞니? 그 다음에 영역 2번은 기준이 누구냐면 들어가는 방향이었다. 근데 반대 방향이면 얘도 역시 나오는 방향이어야 되겠네. 됐어요? 그렇다면 방향 결정하자. A에서는 그냥 방향이 이 녀석이 그냥 방향이야. 그리고 C에서는 당연히 두 개 나오는이가 둘 다 나오는으로 결정을 해야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마지막 E에서 자, 이 부분에서는 영역 2번에서 나오고만 있는 상황이야. 나온다는 이야기는 감소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잖아. 감소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영역 2번의 기준이 들어가는 방향이었어. 그럼 같은 방향이면 얘도 역시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됐지? 이해했어요? 계속 같은 패턴이야. 뭐냐면 어떤 실험은 면적을 일정하게 놓고 자기장을 바꾸면서 실험하는 거고 어떤 실험은 자기장을 일정하게 놓고 면적의 크기를 바꿔가면서 하는 실험이야. 결국은 둘 다 자기선 속의 변화율이라는 것에 대한 실험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증가할 때는 반대, 감소할 때는 같은. 그러려면 기준이 누군지를 찾아놔야지. 맞습니다. 기준은 항상 원래 형성되어 있는 방향이 기준이야. 알았지? 자, 됐어요. 그러면 A와이네. 시계 방향이려면 들어가는 이어야 돼. 들어가는 이 시계야. 그러니까 A와 E라고 써야지. 답은 A하고 E입니다. 이해했지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다음 얘도 똑같아. 자, 해볼게. 자, 얘도 해보자. 찬찬히. 잘 봐. 그러면 얘도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네 군데 다 신경 써야 되지. A, B, C, D 다 해보자. 자, A부터 할게. A는 영역 1번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맞아? 영역 1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맞습니다. 들어가고. 잘 듣고 있는 거 맞니? 자, 들어간다는 건 증가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건 같으냐 반대야? 반대 방향이야. 맞지? 근데 지금 A 영역 1번의 기준이 뭐냐면 나오는 방향이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는 방향의 반대면 뭐 해야 돼? 들어가는 방향이야 이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이제 B 신경 쓰자. B. 자, B는 한 가지 상황이 아니지. 두 가지 상황이지. 영역 1에서는 나오고 있고 나오고 그리고 영역 2로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럼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감소이고 그리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면 증가야. 감소일 땐 같은 방향이야 라고 했고 증가일 땐 반대 방향이야 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지금 기준이 뭐냐면 영역 1번도 나오는 방향이 기준이고 영역 2번도 역시 나오는 방향이 기준이야.
둘 다 기준이 다행히 감사하게 똑같네. 그렇다면 자 영역 1번의 같은 방향이라는 건 얘도 역시 나오는 방향이야 라는 이야기잖아. 맞아? 그 다음에 영역 2번의 반대 방향이면 오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야 라는 이야기야. 그치?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영역도 자기장의 세기가 B고 두 번째 영역도 자기장의 세기가 B였다면 방향이 반대니까 B 빼기 B여서 0이어야 되잖아. 하지만 2B랑 그치? 근데 얘는 하나는 B인데 하나는 2B야. 그러면 방향이 반대면 빼기 하니까 2B에서 B를 빼면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잖아. 대신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네. 괜찮아? 자, 그럼 여기도 B라고 써놓을게. 자, 구역이 B였으니까. 이렇게 써놓을게. 그 다음 이번에는 C 해보자. C. 자, C 속으면 안 돼. C 들어오고 있어, 나가고 있어? 들어가고 있어. C 영역 2번으로 들어가고 있다. C 영역 2로 들어가고. 그럼 들어가고 있다는 건 증가잖아. 증가면 반대라 그랬지. 그럼 얘 뭐야 방향? 얘도 동그라미. 아니지. 원래 기준이 동그라미니까. X. 옳지. X인데 이거야지 이거. 근데 2B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D 해보자. D. 자, D는 지금 둘 다에서 빠져나오고 있어. 맞지? 지금 영역 1번에서도 나오고 있고 영역 2에서도 뭐하고 있어? 나오고 있고 이 상황이야. 맞지? 그럼 둘 다 얘도 감소이고 얘도 감소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럼 얘는 둘 다 얘도 같은 방향, 얘도 같은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둘 다 기준인 방향이 얘도 나오는 방향이고 얘도 나오는 방향이야. 그럼 같은 방향이면 무슨 방향인 거야? 나오는 방향이어야 되잖아. 나오는. 얘도 나오는, 얘도 나오는. 근데 얘는 B였고 얘는 2B였어. 맞아? 네. 그럼 만약에 두 개가 더해진다면 3B이고 나오는 방향이어야지만 맞는 거야. 맞지? 원래는. 근데 잘 봐. 왜 얘가 3B가 아니냐면 면적을 확인해야 돼. 봐라. 면적. 여기에서는 얘는 두 칸이야. 맞습니다. 얘도 두 칸이었어. 얘 두 칸이었어. 근데 얘는 한 칸이잖아. 정확히 절반이지. 네. 면적이 딱 절반이지. 네. 수혁 이해되니? 이해 안 되니? 한 칸 아니에요? 에?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세로. 아니 이거 얘 동그라미 두 개 들어있잖아. 네.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각각 두 개씩이지. 아. 근데 얘는 각각 한 개밖에 안 들어있잖아. 그럼 정확히 반이지. 그래서 마지막 D에서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3B 곱하기 2분의 1을 한 2분의 3B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자기선 속의 변화율은 델타 파이라는 녀석은 자기장의 세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분명히 면적하고도 관련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면적이 몇 배 차이 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줘야 돼. 알겠죠? 그럼 해보자. 같은 방향으로 유도전류 흐르는 거. 자, A랑 같은 방향인 거 B도 들어가는 이고 C도 들어가는 이잖아. 그치? 3번이네. 3번이 답이지. 그 다음에 색이 우리 신경 써보자. 제일 센 거 누구야? C지, C. C요. 네. C. 그 다음이 D지. 2분의 3이니까. 그 다음에 A하고 B는 어때? 똑같지? 맞아요? 됐어요? 이해했어? 봐, 얘 B였어. 얘도 B였어. 얘는 2B였어. 얘는 2분의 3B잖아. 됐지?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이 목이 아프니까 511하고 512를 좀 풀어보겠다.